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가정의 달인 5월이 시작됐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친구, 그리고 은사님과의 반가운 만남이 줄을 이을 텐데요.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과 함께 어느덧 2019년도 절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5월인 만큼 부동산 시장에도 반가운 소식들이 가득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기 바라고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증 생기시는 분들 편안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3153-2668번 전화를 주시면 되겠고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에 0110번으로도 메시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꼭 유념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 부동산 올인원 힘차게 시작합니다. 네, 오늘 부동산 올인원 첫 순서 함께해 주실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키다리 부동산 연구소의 키다리 아저씨 이성우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대표님의 매물 만나보기 전에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근 서리풀 터널이 정식 개통이 되면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었죠. 오늘은 부동산 터널 효과에 대해서 분석을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부동산 이슈 진단 확인하시죠. 네,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여러 개가 있죠. 그래서 크게 분류를 하게 되면 환경적인 요인, 지리적인 요인, 행정적인 요인, 경제적인 요인, 이 여러 가지 크게 분류된 이 요인으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이 됩니다. 자, 터널이 개통이 되게 되면 그 인근 지역의 지역 간의 단절이 이제 합쳐지면서 왕래가 일어나고 하면서 어떤 경제적인 이익까지도 볼 수 있고 또 지가가 많이 상승이 되고 그리고 건물 매매가 역시도 상승이 되는데 이는 환경적 요인이라고 이제 평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환경적 요인이 그 전에 나쁜 환경에서 좋은 환경, 도로 환경이 개선되고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도착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지역과 지역이 연결이 되는 그런 효과가 발생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서리풀 터널이 개통이 됐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막혀 있었죠. 막혀 있던 그 산이 이제 개통이 되면서 강남과 서초동이 바로 연결이 됐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엄청난 경제적인 이득 그리고 어떤 부의 개념이 정의 외부 효과가 나타나면서 이쪽 지역의 가격 상승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터널이 개통이 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산이 많죠. 산이 많아서 쾌적한 주거 환경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지역 간의 단절이 되면서 문제가 되기도 하죠. 이런 부분이 터널이 개통이 되면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동이 되기 때문에 어떤 이익적인 부분 그리고 지가가 많이 상승이 되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지역 내 핵심 지역 간의 이동 시간이 단축이 된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주 여건이 개선이 됩니다. 그만큼 도로가 뻥 뚫려 있는 그런 상황이고 빠른 시간 안에 도달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회하지 않고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 교통 사정이 좋아져서 그쪽에 정주 여건이 개선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인구가 유입이 되고 수요가 증가가 되면서 수요가 증가가 되면 될수록 부동산 가격이 상승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요의 증가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도로가 이제는 빠른 시간 안에 도시와 도시가 연결이 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정주 여건이 더 좋아지면서 인구가 유입되기 때문에 여기에 다른 도시계획을 만들어서 또 어떤 토지 구획정리 사업이나 도시개발 사업이 또 펼쳐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는 이런 행정적 요인, 어떤 법률적 요인에도 해당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로 인해서 인근 부동산 가격이 상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000년 초반만 해도 과천에서 서초동을 가려면
그때는 산이 이제 가로막고 있었죠. 우면산이. 그렇기 때문에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길이 굉장히 많이 막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우회해서 삥 돌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1시간 정도 걸렸는데 2004년도죠. 우면산 터널이 개통이 되면서 바로 과천에서 서초구까지 길이 안 막히면 10분 내에 도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로 사정이 좋아졌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과천의 어떤 그 아파트 가격이 매우 많이 상승이 됐죠. 그래서 과천을 어떤 식으로 부르냐면 준강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터널의 효과로 인해서 이 지역이 바로 큰 지역으로 핵심 지역으로 이동이 빨라지면서 준강남의 역할을 하면서 부동산 가격,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이 됐다라는 부분이죠. 또는 제3기 신도시까지도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3기 신도시가 진행이 되려면 도로 사정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터널이 개통이 됨으로 인해서 도로 사정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쪽에 또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또 신도시가 들어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천이 준강남이 됐다라는 부분이고, 자, 이 서리풀 터널 한번 살펴볼까요? 이 서리풀 공원입니다. 몽마르트 공원, 서리풀 공원. 이 서울 강남의 도심권의 굉장히 큰 공원이죠. 이 공원 때문에 이 방배동에 있는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방배로를 이용을 해서 효령로를 통해서 강남으로 가거나 방배로를 이용해서 사평대로를 통해서 강남으로 가거나 삥 돌아서 가야 되는데 이 보라색이 서초대로입니다. 근데 서초대로가 이 서리풀 공원으로 인해서 막혔었죠. 근데 개통이 되면서 서초대로가 이어지면서 바로 테헤란로까지 이어진다라는 부분이죠. 자, 이 테헤란로를 가다 보면 삼성역이 나오죠. 역삼역이 나오죠. 강남역이 나오죠. 이렇게 주요역을 거치면서 삼성역에는 국제기로 복합지구가 이제 앞으로 진행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쪽에 많은 직장인들이 있다는 얘기죠. 수많은 직장인들이 이제는 정주 여건이 좋아진 방배동까지도 또는 학군이 좋은 방배동까지도 이동을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공원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공원에 어떤 녹색 지대가 있고 또는 어떤 이 미세먼지로 인한 약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많기 때문에 이쪽 지역이 상승 가격이 높아진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쪽에 또 도시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방배동의 6구역 재건축이죠. 6구역, 5구역, 13구역 여러 재건축 사업을 통해서 새롭게 단장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터널이 개통이 되면서 또는 주민들의 어떤 소득이 증대가 되고 저축이 늘어나고 또는 이런 학군이 더 좋아지고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부분이죠. 자, 다음으로는 이제 판교 테크노밸리 쪽인데 이쪽에 판교 대장지구가 있습니다. 약 5,900세대가 작년에 분양이 됐죠. 자, 하지만 터널이 개통이 아직 안 됐습니다. 토지 보상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대장지구에서 판교 테크노밸리까지 가려면 이 도로 용인 서울 간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여기에 서판교 IC를 통해서 이렇게 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시간이 더욱더 많이 걸리겠죠. 하지만 이쪽에 서판교 터널이 지금 보상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개통이 되게 되면 이 대장지구에서 바로 판교 테크노밸리까지 빠른 시간에 이동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지금까지 진행되는 어떤 터널 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 부산 쪽에도 있고요. 그리고 서판교 터널도 있고, 그리고 여러 군데에 있는데 그중에 이제 광주 쪽도 봉선동이 굉장히 떠오르는 핫한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봉선동에서 용산지구, 광주 용산지구까지 터널 사업이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터널 사업을 통해서 그 지역의 어떤 정의의 외부 효과, 제3자, 공공이나 단체에서 진행을 하는데 의도치 않게 제3자에게 혜택을 주고도 이 공공에서 보상이 가지 않는 것, 대가를 받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3자는 그 부동산을 이용하거나 또는 그 부동산의 소유자이거나 이런 분들이 혜택을 받는 거죠. 이게 정의의 외부 효과라는 부분입니다. 반대로 부의 외부 효과가 있겠죠. 부의 외부 효과는 어떤 거냐면 쓰레기 매립장이 바로 근처에 생기거나 또는 납골당이 생기거나 이렇게 되면 지가에 영향을 미치겠죠. 하락이 되겠죠. 하지만 이로운 곳, 도서관을 만들거나 또는 역세권을 개발을 하거나 공원을 조성하거나 이런 쪽으로 터널이 개통이 되거나 이런 쪽으로 정의 외부 효과가 나타날 때는 가격 상승이 두드러지게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 그런 개발 계획을
먼저 파악을 하시고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죠. 삼성의 법칙, 이 터널도 역시 계획 발표 단계에 오르고 또는 착공 단계에 오르고 완공 단계에 오르기 때문에 그런 단계별로 3배 상승되는 그런 부분을 삼성 법칙이라고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계획이 발표 단계, 착공 단계 이 시점에 투자를 하시게 되면 어떤 부동산을 통해서 이익을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 이슈 진단 오늘은 부동산 터널 효과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 투자에 임하실 때 부동산의 호재로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어지는 순서는 부동산 매물 진단 시간입니다. 이성우 대표님의 첫 번째 매물부터 확인하시죠. 자, 부동산 매물 진단 이성우 대표의 첫 번째 매물 확인하겠습니다. 바로 전라남도 광양시 황금동의 토지를 가져와 주셨는데요. 전라남도 광양시 황금지구에 위치한 일반 상업지역의 면적은 181.2제곱미터고요. 건폐율은 80% 그리고 용적률은 1,300%입니다. 또한 일종 일반 주거지역의 면적은 231.4제곱미터고요.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200%입니다. 황금지구 토지의 가격도 만나보시죠. 자, 먼저 일반 상업지역의 매매 금액은 3억 3,500만 원으로 예상되고요. 약 2억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 1억 3,500만 원 예상됩니다. 또한 일종 일반 주거지역의 매매 금액은 1억 3,100만 원으로 예상되고요. 약 7,9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5,2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자, 대표님과 첫 번째로는 토지 매물 만나보겠습니다. 전라남도 광양시 황금지구로 바로 떠나볼까요? 네. 전라남도 광양시 황금지구입니다. 이 지명이 바로 황금동입니다. 우리나라의 황금동이라는 지명을 가진 곳이 한 4군데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의 황금동, 그다음에 김천시의 황금동, 그다음에 광주의 황금동, 그리고 광양시의 황금동인데 광양시의 황금동 외에 나머지 지역들은 거의 요지입니다. 대구 수성구 하면 유명한 곳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요지 그리고 어떤 가격 상승이 많이 되는 곳이 바로 황금동이라는 지명을 가진 곳인데 이 역시 광양도 역시 이 황금동이 앞으로 신흥 부촌으로 재탄생될 그런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해 외부 효과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고 터널 효과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쪽 지역이 지금 신대지구죠. 순천의 신대지구가 바로 이 지역입니다. 구시가지는 굉장히 도로가 협소하고 굉장히 북적북적하고 좀 불편하죠. 교통 체증이 많고. 하지만 이 신도시는 도로가 넓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반 시설이 잘 깔려 있죠. 그리고 요즘에는 전봇대가 다 지하로 돼 있죠. 그래서 어떤 삶의 환경들이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신도시로 탄생이 됐는데 이 신대지구가 완성이 됐죠. 100만 평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넓은 면적인데 이 신대지구에 많은 사람들이 직장이 대부분 포스코 광양제철이나 또는 여수 국가산업단지에 이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자, 포스코에 있던 분들이 만약에 이 광양에 어떤 새로운 신도시가 형성이 됐다면 굳이 여기까지는 가지 않겠죠. 하지만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서 거주를 하는데 문제는 교통입니다. 교통이 그 전에는 굉장히 불편했죠. 돌아가야 되고 우회해야 되고 그러는데 작년에 이 초남 IC가 개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쪽 도로를 이용해서 초남 IC를 통해서 제철로를 이용해서 바로 포스코 광양제철로 빠르게 진입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거기에 또 이쪽으로는 황금 터널이 또 개통이 됐죠.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바로 이쪽으로 포스코 광양제철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도로 환경이 개선이 돼서 이제는 많은 이익이 된다라는 부분이죠. 자, 하지만 이 황금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 영향을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만큼 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많은 차량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좀 더 먼 거리에서 오는 것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출근을 하는 직주 근접이 될 수 있는 그런 신시가지가 조성이 된다라고 하면 어떤 많은 인구 유입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정주 여건이 개선이 되면서 인구가 늘어난다, 수요가 증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추천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포스코는 산업도시죠. 산업도시의 이미지가 강하죠. 왠지 모르게 이 옷에서 먼지가 많이 날 것 같고 블루칼라 그리고 색가루가 날릴 것 같은 그런 이미지. 자, 이런 이미지의 산업도시인데 어떤 부자 지자체입니다. 이런 산업도시의 큰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세비가 많이 거치겠죠. 부자 지자체인데 단점이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주거 공간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외부에서 유입이 되거나 또는 이 직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직주 근접이 될 수 있는 주거 공간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산업도시에서 관광도시와 합쳐지는 부분이죠. 여수가 그렇죠.
네, 여수가 그 산업도시, 여수 국가산업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석유 화학 제품을 만들어내는 곳이죠. 여기에 수많은 근로자들, 그리고 연봉이 굉장히 높습니다. 연봉이 1억 4천 정도 되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관광이 더해졌죠. 우리나라에서 도시 중에 1위입니다. 연간 1,400만 명이 여수를 관광도시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주거 공간이 더욱더 넓어지는 거죠. 광양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관광사업을 진행을 한다는 부분이죠. 바로 황금지구 뒤에 구봉산 관광단지를 만드는 거죠. 바로 뒤편입니다. 뒷마당이 27개 골프장, 그다음에 워터파크, 호텔, 그다음에 둘레길, 광양 시민뿐만 아니라 여수, 순천, 하남, 하동 이렇게 남부 지역에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고 광양의 특징이 뭐냐면 겨울이 없다라는 부분이죠. 겨울이 있어도 이렇게 눈도 안 오고 굉장히 좀 이렇게 서울보다도 따뜻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도 라운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름이 깁니다. 남부 지역이기 때문에. 여름이 길기 때문에 워터파크를 운영하기에 최적의 장소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바로 뒤에 골프장과 워터파크 부모님이나 어른들은 골프를 치고 아이들은 워터파크에 놀고 골프를 못 치시는 분은 아이들을 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또 어린이 테마파크가 생기게 되죠. 이 밖에도 섬진강 백길 복원사업, 네, 이순신 대교 경관사업, 그리고 이 수많은 관광 사업을 통해서 인구들을 유입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죠. 거기에 복지 정책이 또 저번 시간도 말씀을 드렸죠. 남다르죠. 여러 가지 이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복지가 정말 다른 지역보다도 우수하기 때문에 인구가 계속적으로 상승이 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또 바로 옆에 포스코 리튬, 그다음에 포스코 광해제철, 그리고 묘도산단, 그다음에 황금산단, 세풍산단, 익신산단, 명당 국가산업단지 이렇게 산업단지가 질비하게 있기 때문에 고소득의 연봉자들이 많은 곳. 그래서 고소득의 연봉자들이 구시가지에 브랜드 없는 그런 아파트에 거주를 하겠느냐.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신시가지의 브랜드 아파트, 대장 아파트죠. 대장 아파트가 항상 가격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나머지 이런 아파트들도 가격이 동반 상승이 된다는 부분인데 광양의 문제는 브랜드 아파트가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온다라는 부분이죠. 그렇게 되면 이쪽에 도시 자체가 더욱더 커지고 그리고 이쪽 지역에 인구들이 많이 유입이 되면서 신흥 부촌으로 탄생이 된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예상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자, 구봉산 관광단지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LF에서 진행을 하죠. LG패션입니다. 광양시와 지역 협력 사업으로 진행을 합니다.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고요. 골프장 27개월, 호텔 워터파크, 그다음에 별빛광장, 청소년 수련관 둘레길이 생기면서 광양시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어린이 테마파크 20만 평입니다. 굉장히 넓은 면적이죠. 여기에 또 가족 단위로 놀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드는 부분이고 포스코 광해제철은 다 아시죠? 세계 최대의 후판 생산업체 그리고 하루 3만 명이 상주를 합니다. 수많은 이 직장인들로 인해서 광양시의 제1의 황금기가 1987년도 굉장히 황금기였죠. 소비 경제가 굉장히 많이 살아났고 시장 경제 역시 많이 살아났습니다. 자, 하지만 포스코 케미칼이 5월 30일 다음 달이죠. 5월 31일 이제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제2의 광양의 황금기가 다시 나온다는 얘기죠. 네, 이 케미칼 리튬 공장은 뭐냐면 전기 자동차 배터리를 만드는 그런 공장이죠. 지금 우리나라의 석유 화학 제품을 이용해서 휘발유나 경유를 이용해서 차량이 움직이고 있죠. 자, 미세먼지가 심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미세먼지가 발생이 안 되는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죠. 그 에너지를 만드는 곳이 바로 포스코 케미컬 이 공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전 세계 생산량의 20%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공장이라는 부분인데 지금 이 공장이 지금 완료가 되고 있는 시점인데 부지가 이렇게 넓습니다. 여기도 계속적인 공장이 들어서면서 이쪽 지역에 어떤 제2의 황금기를 만드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옆에 황금지구가 있습니다. 강만 건너면 거기에 또 대교가 또 형성이 되는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그 직주 근접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황금지구가 이렇게 돼 있다면 바로 앞에 또 황금산업단지가 있죠. 그리고 이 컨테이너 항입니다. 바로 이쪽이 동측 배후단지, 서측 배후단지인데 여기에 물류에 관련된 회사들이 많이 입주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수출입 물동량이 지금 8년 연속 1위입니다. 그만큼 군산의 항만도 있죠. 하지만 군산의 항만은 이 수심이 얕습니다. 그래서 큰 배가 못 옵니다. 그래서 이 수심이 깊은 광양항으로 다 몰리게 돼 있죠. 그래서 이쪽 지역에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환지도입니다. 상업지역 아파트 이렇게 돼 있는데 대단지 프리미엄 아파트
아파트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죠. 자, 공사 모습을 이렇게 잠시 볼 수 있고요. 자, 용적률 자체가 바로 관광단지가 뒤에 두릅니다. 유입 인구가 많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도 이 용적률 자체가 높습니다. 이게 특징이고요. 일반 상업지역 181.2제곱미터 그리고 일중 일반 주거지역 231.4제곱미터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상업지역은 3억 3,500, 일반 주거지역은 1억 3,100입니다. 대출을 고려하시고 실투자 금액 토지입니다. 일반 상업지역은 1억 3,500만 원이면 투자할 수 있고요. 일종 일반 주거지역은 5,200만 원에 투자할 수 있는 찬스입니다. 네, 전라남도 광양시 황금지구의 토지, 저희 일반 상업지역과 일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나눠서 살펴봤고요. 대표님의 다음 매물도 확인하시죠. 자, 부동산 매물 진단 이성호 대표의 두 번째 매물은요. 바로 강남구 역삼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설릉역에서는 도보로역 7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지 면적은 16.95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52.11제곱미터입니다. 2018년 3월에 준공이 됐고요. 방 2개, 욕실과 거실, 다용도실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5층 중에 5층이 위치한 매물입니다. 가격도 확인해 보시죠. 자, 매매 금액 약 3억 3,500만 원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3억 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3,500만 원 예상되는 매물입니다. 자, 이번에는 강남구 역삼동에서 후분양 물건 만나보겠습니다. 소개 들어볼까요? 네, 강남입니다. 강남이 왜 비쌀까요? 그만큼 수요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집가도 비싸고 건물도 비쌉니다. 강남의 한복판인데 이 강남의 개발 호재가 지금 앞으로 계속적으로 연타발로 지금 발생이 됩니다. 국제 1호 복합지구 안에 이제 그 현대자동차 본사가 들어가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5번째로 높은 빌딩이 또 완성이 되고요. 올해 안에 착공이 들어갑니다. 또 여기에 GTX A 노선, C 노선,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서울 강남까지 빠른 시간에는 올 수 있는 20분 안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교통이 훨씬 더 좋아질 수밖에 없죠. 자, 이런 환경들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쪽에 주거할 수 있는 공간들 자체가 갈수록 적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직장 인구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거주지가 늘어나야 되는데 이쪽 지역들은 아파트 지역이 아니죠. 다세대 지역입니다. 한계가 용적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 인구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쪽 지역의 어떤 매물들 자체가 공급보다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가격이 상승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바로 선릉역에서 도보로 한 7분 거리, 그리고 이 봉은사로에서도 가깝습니다. 그리고 테란로에서도 가깝고 그야말로 직장인들이 많이 들어섰을 때 이 임차로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라는 부분이죠. 자, 이쪽 지역 개발 호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로 복합지구 있고요. 코엑스 서울 무역 전시장 컨벤션이 이제 확충해서 공급이 됩니다. 거기다가 르네상스 호텔도 재건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차 본사가 들어온다는 부분, 이런 개발을 통해서 이쪽 지역에 엄청난 집가 상승이나 이런 부분도 예상을 해 볼 수 있겠죠. 자, 지금 착공 단계가 이제 눈앞에 있죠. 그러면 삼성의 법칙 중에 착공 단계 금액이 올라간다는 부분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렇게 교통이 매우 훌륭하게 바뀐다는 부분입니다. 자, 이쪽 지역의 어떤 모든 호재를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이 건물이 지금 2018년 3월에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한계동 16세대고요. 지금 이 매물의 특징은 5층 중에 5층입니다. 거기에 또 보안에 관련된 부분이 잘 돼 있고 그다음에 천정형 에어컨이나 그다음에 건조 겸용 드럼 세탁기, 인덕션들 잘 꾸며진 그런 건물인데 이 전세 입자가 지금 이미 입주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3억 3,500만 원이 매매 금액인데 전세가 지금 3억 원에 임차인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3,500만 원에 앞으로의 어떤 개발 호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곳에 투자할 수 있는 저렴의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에서 다세대 주택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에 대한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요. 02-3153-1668번 아래 전화번호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함께 해주신 이성우 대표님의 무료 세미나 소식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소액으로 서울도심 역세권 투자하기를 주제로 무료 세미나가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일정과 장소,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 같은 번호로 연락 주시고 꼭 참석을 해보시기 바랄게요. 그럼 함께 해주신 이성우 대표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성호 대표님의 매물들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전라남도 광양시 황금동의 토지 개요입니다.
전라남도 광양시 황금지구에 위치한 일반 상업지역의 면적은 181.2제곱미터로 건폐율 80%, 용적률 1300%입니다. 일종 일반 주거지역의 면적은 231.4제곱미터로 건폐율 60%, 용적률 200%입니다. 일반 상업지역의 매매 금액은 약 3억 3,500만 원으로 예상되며 약 2억 원의 대출이 가능해 실투자 금액은 1억 3,5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일종 일반 주거지역의 매매 금액은 약 1억 3,100만 원으로 예상되며 약 7,9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5,2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강남구 역삼동의 다세대 주택 개요입니다. 2호선 선릉역에서 도보로 약 7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 면적 16.95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52.11제곱미터입니다. 2018년 3월에 준공된 본 매물은 방 2개, 욕실과 거실, 그리고 다용도실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 총 5층 중에 5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약 3억 3,500만 원으로 예상되고 임대 금액은 전세 시 3억 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3,5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성우 대표님의 무료 세미나 소식입니다. 소액으로 서울 도심 역세권 투자하기를 주제로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진행되어 오니 자세한 사항은 023153-2668번으로 문의하신 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지난 4월 18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75%로 동결했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3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1.94%로 전월 대비 0.02%포인트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4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73.6으로 지난 3월보다 4.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기준선을 하회하고 있어 주택사업 경기의 어려움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지난 3월 기준의 전국 월간 주택제곱미터당 매매 가격 동향입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로도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부동산 올인원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은 하단의 전화번호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023153-2668번 그리고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이용을 해주시기 바랄게요. 이번 순서 함께해 주실 분 모셔볼까요? 국제 RNC 부동산 연구소의 권호숙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대표님의 매물 만나보기 전에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임대사업 정리인데요. 부동산 이슈 진단 통해 확인하시죠. 네, 2018년도 굉장히 임대사업 등록을 많이 하셨는데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이 혜택이 많이 축소가 됐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대사업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보시게 되면 종부세가 굉장히 많은 축소가 됐죠. 양도소득세도 많이 축소가 됐는데요. 종합부동산세를 보시면 단기임대사업자는 4년과 8년이 있습니다. 4년은 소득세 30% 감면이 됐고요. 8년은 75%가 감면이 됐습니다. 아파트 기준을 보시면 수도권은 6억 이상, 또한 수도권 외에는 3억이 감면이 됐고요. 재산세를 보시면 감면 또는 면제가 됐습니다. 주택이 2호 이상일 때는 2021년 12월 31일까지인데 단기 임대 사업을 보시게 되면 그전에는 60제곱미터 이하였는데요. 지금 많이 변했죠. 40 이하로 면제가 됐습니다. 중공공 임대 역시 마찬가지로 40 이하로 면제 대상은
부분은 동일한데요. 60 이하부터는 약간의 차이가 있죠. 60 이하를 보시면 50% 감면인데 중공공 임대사업은 75%가 감면입니다. 85제곱미터 이하는 25% 감면이지만은 50% 감면, 굉장히 많이 이 부분이 차이가 나는 면이 많이 바뀌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임대소득의 혜택이 또한 많이 줄었죠. 주택임대소득 과세가 전환이 되었는데요. 2천만 원 이하인데 기존에 2018년도를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2천만 원 초과 때는 이하나 사실은 그러한 세금 부분이 없었죠. 근데 지금 2천만 원 이상과 이와 상관없이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2019년도 9.13 대책 이후에 많이 바뀌었는데요. 분리과세로 선택이 가능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또한 기본공제를 보시게 되면 등록을 하든 안 하든 400만 원에 대해서 기존의 필요 경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났는데요. 400만 원에 60%가 필요 경비라 그러면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자들과 상관없이 그때는 400만 원에 대해서 공제를 다 해줬지만 지금 200만 원으로 축소가 됐죠. 필요 경비가 50% 분리과세로 기본 공제가 또한 축소됐다는 부분이 차이가 나고요. 양도소득세를 보시게 되면 사실 임대사업 등록하신 분들이 제일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이런 양도소득세와 종부세죠.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배제가 됐습니다. 그때 2019년 9월 13일 날 18년 9월 13일 날 기준으로 해서 14일 날로부터 해서 조정 대상 지역 내의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되는 내용이 많이 달라진 내용입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을 하는데요. 중공공 임대는 8년인데 기존에는 무조건 70%를 다 해줬습니다. 지금은 8년이 50%, 10년이 돼야지만이 70%가 공제가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수도권은 6억 이하, 수도권 외에는 3억 이하가 85제곱미터가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양도소득세 세율을 보시게 되면 기본으로 1,200만 원 이하일 때는 6%이지만은 그 나머지가 누진과세율이 적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1,200만 원이 양도 차익이 발생해서도 6%면 사실 한 72만 원 정도 세금이 나온다 보시면 되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수록 누진과세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많이 부과가 되는 것이 세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또한 종부세를 보시게 되면 종합부동산세에서 9.13 대책 이후에는 배제가 됐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의 종부세가 이제는 합산이 되는 것이 바뀐 규정으로서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지금 임대사업의 등록이 사실 2018년도에는 굉장히 많이 장려를 했는 게 9.13 대책 이후와 이전과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났다 보시면 되겠죠. 6억 이상 수도권이고요. 6억 외는 3억 이하가 배제가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6월 1일 이전에 임대사업을 개시했을 때 합산 배제 신고 기간 내에 해야지만 된다는 것. 또한 중공업 임대는 8년을 등록을 해야지만이 혜택이 그나마 있다는 것이 조금 바뀐 규정이고요. 의무 기간을 보시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많이 바뀐 게 과태료 부분이 굉장히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사실 임대 의무 기간에 매매를 해도 사실 이 과태료가 1,000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냈지만은 이제는 바뀐 규정이 5천만 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4년을 임대 기간을 해도 이 사실 국세 같은 경우는 5년입니다. 5년이 소득세법상 조특법이 5년이기 때문에 5년 지나고 나야지만이 사실 혜택을 보는데 그 전에 매매를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와 감면된 세금과 또한 가산세까지 플러스해서 다 세금을 내야 되는 규정이 굉장히 큰 액수로 변했다는 것이 다른 겁니다. 또한 이 감면된 세금이 국세가 위주이기 때문에 국세는 지방세하고 1년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차이
분명하게 이렇게 보시게 되면 나기 때문에 일단 임대 기간이 4년이라도 5년 정도 돼야지만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임대 사업을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드리자면 굉장히 많이 바뀐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때 정부에서 임대 사업 등록을 많이 장려를 했지만은 지금에 와서 보니 임대료 인상의 제한이 있죠. 2년에 5% 이상 인상을 못하게 돼 있다는 이런 규정으로 인해서 사실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매도 시장은 제한을 받게 되는 겁니다. 기회 비용이 상실되는 이러한 매매 시장에서 매도 시장이죠. 특히 매도 시장에서 제한을 받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사업 혜택이 많이 축소가 되고 이러한 규제들이 나옴으로써 굉장히 많은 임대사업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을 못 받고 실제적으로 세금이라든지 이런 혜택을 과거에 장려했는 기간에 임대사업을 등록했지만은 9.13 대책 이후에 보니 규제를 강화가 됨으로써 사실 많은 압박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만큼 또 8년, 4년이라는 임대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물이 팔 수가 없는 거죠. 과태료도 굉장히 많이 인상이 됐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팔 수가 없어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격이 상승의 우려가 또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부동산은 장기적으로 본다는 것은 긴 세월을 보는데요. 그 시장은 어느 누구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임대사업만 이것만 봐도 그전에는 정부에서 장려를 했지만은 9.13 대책 이후에는 그러한 규제라든지 이러한 축소를 할 줄을 아무도 생각과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부동산은 앞으로 장기간의 부동산은 예측이 불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특히 9.13 대책 이후로는 임대사업의 혜택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많지 않다는 걸 봐서 실제로 투자를 하신 분들은 임대사업자를 굉장히 많이 하셨죠. 그렇지만 지금은 이렇게 토탈적으로 보신다 그러면 세금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임대차를 등록하셔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적극적으로 권하는 입장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부동산 이슈 진단. 오늘은 임대사업 정리라는 주제로 부동산 시장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주셨으니까요. 참고를 하셔서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 현재의 부동산 시장 속에서 현명한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부동산 매물 진단 시간입니다. 대표님의 매물 함께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매물 진단. 오늘 권호숙 대표의 매물은요. 바로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1호선 영등포역에서는 도보로 약 4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지 면적은 19.83제곱미터, 실사용 면적은 41.25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8월 준공 예정이고요. 방 2개, 거실과 욕실, 주방과 발코니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총 5층 중에 4층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가격도 확인을 해볼게요. 자, 매매 금액은 약 2억 8,500만 원으로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6,500만 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2천만 원 예상되는 매물입니다. 자, 올 하반기 준공 예정인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매물입니다. 바로 소개부터 들어볼까요? 네, 영등포구에 위치하고 있는 영등포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1호선 영등포역에서 도보로 4분 거리 아주 초역세권 매물입니다. 대지가 19.83제곱미터고요. 실제 사용 면적입니다. 41.25제곱미터입니다. 올 8월 달에 준공 예정인 매물이고요. 방 2개, 거실, 욕실, 주방, 발코니로 되어 있습니다. 총층은 5층 중에 4층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건물 외관은 이제 실제로는 8월에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참고 사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 건물 같은 경우는 2룸과 3룸과 1.5룸 세 가지의 주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전문 관리 업체에서 건물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입주자들은 굉장히 편리한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건물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내부 사진을 참고 자료를 제가 갖고 나왔는데요. 기존의 업체에서 지었던 실제 사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2룸과 1.5룸, 3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은 투룸입니다. 투룸이고요. 실제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신혼부부들이 아주 좋아할 만한 인테리어로 모던하고 굉장히 심플한 인테리어로 들어갈 예정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옵션을 보시면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인덕션까지 풀 옵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요즘은 다세대 주택도 아파트 못지않게 굉장히 예쁘게 럭셔리하게 아주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하철역과의 거리도 굉장히 가깝지만은 이 인테리어도 굉장히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주택 같은 경우는 제가 가격을 정말 메리트 있는 가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억 8,500만 원이고요. 전세를 예상하는 가격이 2억 6,500만 원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2천만 원 투자 아주 소액으로서 정말 3도심에 위치를 하고 있는 영등포입니다. 영등포에서 이렇게 저렴한 실제 투자 금액으로서 정말 믿을 수 없는 소액 투자가 가능한 매물로서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준공 예정인 물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세를 활용한다면 2천만 원의 투자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가격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02-3153-2668번 아래 전화번호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입지적인 특성을 따져보고 싶은데요. 일단 정확히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네, 부동산은 부동성이라는 이러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입지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영등포역인데요. 지금 바로 영등포역에서 저희 매물입니다. 도보로 3, 4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는 아주 초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는 큰 메리트 있는 장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여기 매물지의 옆에 보시면 영등포 공원이 있습니다. 이 영등포 공원의 실제로 사진인데 제가 지난주 다녀왔습니다. 실제로 공원을 다녀왔는데요. 지금 요즘에 봄이죠. 굉장히 날씨 좋고 한창 꽃이 만개한 이 봄 날씨에 이 주거단지 옆에 이러한 공원이 있다는 것은 도심 속에서 정말 행운일 수 없는 거죠. 자연이 주는 하나의 힐링 장소가 바로 내 집 근처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축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힐링할 수 있는 이러한 여유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은 정말로 축복이죠. 지리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까지 겸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많은 분이 알고 계시는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해서 타임스퀘어를 비롯해서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이런 쇼핑이 몰려있는 몰세권에 위치를 하는 상권까지 입지를 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편의시설을 이용하시기도 정말 편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처에 보시면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한 호가 개발에 대한 기대 심리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투자로서 자리를 잡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교도 굉장히 많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본 매물에서 반경 500m 내에 학교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학군도 굉장히 우수한 편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1호선을 타고 가셔서 영등포 여기 여의도 다리를 넘어가면 바로 9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편의성이 또한 갖추고 있는 입지적으로 굉장히 여의도의 업무 지역과도 가깝게 있기 때문에 이 업무 지역에 있는 수요자들까지 임대 현황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편리한 임대까지도 마무리가 되는 이러한 입지다 보시면 되기 때문에 투자로서는 굉장히 메리트 있는 입지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희 대표님과 입지 조건을 따져봤습니다. 생활 인프라 그리고 학군까지 모두 훌륭하다고 하는데요. 개발 호재 살짝 설명해 주셨어요. 입지를 통해서 만나봤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볼까요? 네, 영등포는 정말 많은 분들이 투자에 관심만 있어도 2035 도시 기본계획 듣기만 해도 다 아실만 하는 이러한 개발 계획이 서울시에 있는 건데 3도심이라는 이 핵심의 축을 가지고 저희가 만나보면 영등포 여의도는 3도심에서 벗어나는 지역도 인근 지역의 가격에 대한 메리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핵심 지역 내에 매물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의 투자에 대한 정확성을 갖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국제금융을 육성하는 이러한 업무 지역으로서 세계적인 국제금융입니다. 국제적인 금융의 지역으로 탈바꿈하는 지역으로서 개발된 가치뿐만 아니라 투자에 대한 메리트를 함께 가져가실 수 있는 개발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영등포 역세권 개발은 또한
굉장히 큰 사업으로서 이미 지정이 돼 있죠. 서울시에서 보시게 되면 4차원 산업의 메카로서 조성하는 곳이 바로 영등포역입니다.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해서 집장촌이라든지 쪽박촌이 굉장히 많은 낙후되어 있고 이러한 지역의 개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비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요. 특히나 집장촌을 중심으로 해서 호텔이 39층의 호텔과 업무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기업이 유치가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정비 사업이 이제 막 시작이 되는 곳이 바로 영등포역 사업입니다. 경리로를 중심으로 해서 펜터 사업이 들어가는 4차 메카 사업이 조성이 되는 이러한 영등포역의 중심지는 고밀도 복합 개발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영등포역에서 물건지가 바로 여기 있기 때문에 바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개발에 대한 영향이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입지를 갖고 있는 개발 사업이 굉장히 큰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영등포는 서울시에서 보시게 되면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요. 특히 영등포가 서울시에서 개선 사업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곳 중에 한 곳이 바로 영등포죠. 간단하게 보시면 신길동의 재정비 촉진지구 제가 입지 설명할 때 약간 비쳤는데요. 바로 위치가 여기입니다. 또한 영등포 뉴타운 지역이 뉴타운 사업이 일어나는 곳이고요. 저희가 매물지가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여기 영등포 공원 옆이다 보니까 이런 영향이 주거 환경 사업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아파트의 랜드마크로서 영등포역을 주변으로 또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굉장히 입지적으로는 최고의 입지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 수 있겠고요. 지도에서 보신 바와 같이 개발 사업이 영등포 일어나는 모든 개발 사업이 굉장히 압축이 돼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자면 당산 역세권 개발과 서부선과 여의도 개발이 바로 인근이죠. 개발 사업에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GTX B 노선은 타당성 검토 중이기 때문에 이 또한 교통의 호재를 안고 있는 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신안산 사업은 2023년도에 개통을 하게 되는 거죠. 영등포 여의도에 직접적인 교통의 호재를 안고 있는 개발 사업이고 또한 신길동의 재정비 촉진지구와 신림선뿐만 아니라 영등포 역세권 개발과 또한 영등포의 정비 사업 반대편에 설명드린 것 사업과 서부 간선도로 지하 사업, 또한 여의도와 신길 지하 사업, 영등포 재개발 사업, 이 영등포 전체적인 지도를 보시게 되면 이러한 개발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외에 정비 사업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영등포입니다. 영등포는 지금 출발점이고 시작점에 개발 사업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개발 사업 내에 내 매물에 대한 투자 가치는 이루 말할 수도 없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 가수요까지 투자에 대한 가수요들까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과 밀접한 관계가 있죠. 가수요로 인한 증가로서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러한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물건지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개발 수식들을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전략도 한 말씀 들어볼까요? 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 구조는 방, 거실, 방으로 되어 있는 투룸이고요. 옵션은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인덕션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사용 면적을 보시면 대략 14평, 투룸치고는 굉장히 크게 나온 구조다 보시면 되겠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심플한 인테리어와 또한 전문 관리 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8월 달에 준공 예정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3도심에 위치하고 있는 국제금융의 도시의 위상을 안고 있는 투자처다 보시면 되겠고요. 최소의 가격으로 최대의 투자처로 거듭날 수 있는 매물이라고 추천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선분양이기 때문에 또한 가격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저렴한 분양가가 또 하나의 특징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소개해드릴 매물은 차익형과 수익형이 다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고의 입지 조건을 갖고 있는 매물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1호선의 도보로 4분 거리입니다. 영등포역이죠. 또한 대지가 19.83제곱미터고요. 실제 면적, 사용 면적입니다. 41.25제곱미터고요. 방 2개, 거실, 욕실, 주방, 발코니로 되어 있습니다. 매매 가격은 2억 8,500, 전세로 하시게 되면 2억 6,500이기 때문에 실제로 투자 금액이 2천 소액으로서 매물을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등포구 영등포동에서 신축 다세대 주택 소개자를 받았고요. 대표님과 더욱더 자세한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 하단의 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권호숙 대표님께서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1:1 무료 상담 직접 진행하신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사항은 023153-2668번 연락 주시고 꼭 참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권호숙 대표의 매물 다시 확인하시죠. 네, 알찬 매물 소개해 주신 권호숙 대표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 끝난 이후에도 궁금증 풀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023153-2668번 그리고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